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전략과 군수물자 구매 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국방부의 각 군의 무기, 장비 구매 목록 제출을 지시하였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130대를 170억 바트 이상에 도입할 계획이며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미국산 패키지로 검토 중입니다. 공군은 2025년 예산으로 190억 바트를 투입해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4대를 도입하고 향후 미국산 기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2037년까지 호위함 8척 확보를 목표로 하며 2026년과 2027년 예산으로 4척을 350억 바트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제 전략으로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원산지 증명 강화, 미국 내 에너지, 농업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일정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프라돈 하원 부의장이 다음 회기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직접 들은 바 없으며 별도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리와 항상 원활히 소통하고 있으며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국이 손끌한 이후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며 정치적 긴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국회 회기 종료 후 의원들은 지역 활동에 집중하며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위한 임시회기 가능성도 언급하며 예산안 통과로 국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타 전진당 대표가 치앙마이와 람푼 방문이 손끌한 명절을 맞은 가족 여행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방문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의 정치적 경쟁 의도는 없으며 단순한 개인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 법안을 둘러싼 프아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 간 갈등은 이전부터 있어온 일로 놀랍지 않지만 내각을 통과한 법안임에도 당내 합의가 부족했던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시기와 절차 모두 적절치 않으며 현재로선 중소기업 안정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은 돈세탁 방지법, 부패 방지법과 함께 추진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군 제3진 인도적 지원 부대가 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부대는 장병 46명과 보건부 의료진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임무는 의료 지원, 임시 거주지 설치, 전력 및 통신 복구, 구호물자 전달 등입니다. 기존 의료팀은 주민 160명에게 진료를 제공했고 공병팀은 임시 거주지 25동과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차이 상무장관이 중국 대사관 측과의 회의에서 태국산 두리안 수출과 관련된 잔류농약 검사 강화 문제를 제기하며 BY 성분 전수검사 완화, 통관 절차 간소화, 검사 장비 및 인력 증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태국의 대중국 두리안 수출은 약 37억 달러, 83만 톤으로 전체 수출의 97.4%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난닝, 쿤밍 세관의 출입구 확대 및 검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태국은 품질 신뢰 제고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젊은층 타깃 홍보,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보험업계가 전기차 보험에서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부품비와 수리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이 10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16,600대 보험 포트폴리오를 가진 윌리아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2025년 2분기에 빡간 찬성 플러스 정비소 수리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방콕보험은 전기차 비중이 4.4%에 불과하지만 일부 브랜드의 손해율이 거의 100%에 달해 수익이 나지 않고 있으며 중국 투자자와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공동 설립해 수리비를 낮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 보험금보다 차량 가치가 낮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앙타이 보험은 성급한 시장 진입 대신 데이터를 확보하며 일부 브랜드에 제한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악사 보험은 글로벌 데이터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나 가격 경쟁은 피할 방침입니다. 카오산로드 사업자협회가 올해 송크란 축제를 앞두고 4월 12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며 13일에서 15일 본행사 기간에는 출입자 선별 절차를 통해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예약은 12일, 13일 100%를 기록했지만 중국, 한국, 태국 내국인 관광객 비중은 크게 줄고 유럽 관광객이 주를 이룹니다. 14일, 15일 예약률은 60에서 7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하루 평균 소비 예상도 기존 1억 바트에서 30-4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진 우려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4월 11일 송크란 안전운전 캠페인 첫날,
보호관찰 사건은 총 326건으로 이 중 음주운전이 276건, 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8건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총 9명에게 부착되었고 주요 발생 지역은 논타부리, 사무프라칸, 깜팽팻입니다. 보호관찰국은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 도로환경, 운전자 교육, 사고 대응 등 4대 대책을 시행 중이며 49개 지점에서 1077명이 참여해 캠페인, 헬멧 배포, 환경정비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콕 감사원 신축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가 시구역에서 시신 2구를 추가 수습하여 경찰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신원 확인 및 DNA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중장비는 11일 밤부터 전면 철거에 재투입되었습니다. 이전날 B구역에서 휴대폰 불빛 추정 신호가 감지돼 일시적으로 중장비를 멈추고 수색경과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지점까지 3m를 남겨두고 있으며 구조물 잔해가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과학수사대, DSI, 도시계획청, 중국 협력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진입했으며 중장비 추가 투입으로 접근 통로 확보를 시도 중입니다. 감사원 신축 청사 붕괴 이후 태국 정부는 기존 고층 설계를 철회하고 평면형 구조로 변경하여 건축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는 안전성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건축물 높이를 줄이고 구조를 단순화하여 향후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감사원 측은 기존 공사에 사용된 철근 및 콘크리트 자재는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했으며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도 요구 기준을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건축은 기존 붕괴 지점이 아닌 전면부로 위치를 옮겨 진행하며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 중심으로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